어디 가세요? 누아라요. 이런 대화를 듣게 된다면 이 사람은 캔디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1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과 이름이 같은 캔디라는 곳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와 스리랑카의 도시 캔디, 이 둘 사이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게 사실이지만 이곳에 올 때면 어김없이 이 노래를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곤 하는데요. 굳이 이 둘의 공통점을 찾자면 한때 일요일 아침마다 수많은 소녀들을 텔레비전 앞에 모이게 했던 불굴의 소녀 캔디처럼 이곳 캔디 역시 수많은 불교 신자들을 스리랑카로 불러 모으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캔디의 무엇이 전 세계 불교 신자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걸까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캔디라는 도시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는 스리랑카 제2의 도시이자 싱할라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곳으로 스리랑카인들은 캔디를 스리랑카의 정신적 고향으로 여긴다고 하죠. 영국 제국주의에 의해 싱할라의 근대 왕조가 유린당하기 시작한 뒤에도 스리랑카인들은 게릴라전을 불사하며 결사항전했는데요. 자, 이때 그들이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캔디의 왕궁과 싱할라 왕조 최후의 왕이었던 스리비크라마 라자 싱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캔디라는 도시는 단지 공간의 의미를 넘어 저항하는 스리랑카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싱할라 왕조의 유구한 역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어디 가세요? 누아라요. 이런 대화를 듣게 된다면 이 사람은 캔디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누아라는 도시라는 의미의 싱할라어 보통 명사이지만 실상은 캔디의 옛 이름인 마하누아라를 줄여서 일컫는 말이라서 누아라는 곧 캔디를 뜻하게 됩니다. 행정상, 상업상의 수도로 콜롬보, 입법상의 수도로 코테가 명실상부함에도 스리랑카인들이 아직까지도 캔디를 대신해 누아라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스리랑카인들의 무의식 속에선 여전히 캔디가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캔디의 도심 한가운데 딱 알맞은 크기로 들어앉은 운치 있는 호수 누아라웨와 그리고 이 호수를 곁에 두고 자리한 싱할라 왕조의 마지막 왕궁. 이 왕궁은 불치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상 불치사는 그 왕궁 내부에 위치한 왕실의 사원으로 왕궁의 일부에 해당하는 장소인데 왕궁보다는 이 불치사가 전 세계의 불교 신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랍니다. 불치사는 이름 그대로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신 사원인데요. 관광객들을 위해 투스템플이라고 쉽게 번역해 부르긴 하지만 이 불치사는 마땅히 본래대로 스리달라다 말리가와라는 싱할라어 이름으로 불려야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치가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넘어오는 과정과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끝끝내 지켜져 싱할라 고대 왕조인 아누라다푸라, 중세의 폴론나루와 그리고 또 스리상가보 시대의 수도들을 거쳐 이곳 캔디로까지 이동되고 보존되는 과정 중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기에 최소한 그 불치를 지켜낸 스리랑카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캔디의 불치사의 원어명이 따로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아두시길 권해봅니다. 석가모니의 열반 뒤 부처님의 사리는 인도의 4개 왕국에 분배되어 안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왕국의 권위를 상징하게 됨에 따라 부처님의 사리를 차지하려는 전투가 빈번해졌고 그중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시고 있던 인도에 칼링가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전쟁과 기근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지키지 못할 위기에 봉착하자 왕은 사랑하는 딸 헤마말라의 쪽머리에 치아사리를 숨겨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프라 왕국으로 사리를 전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부처님의 치아사리는 싱할라 왕조의 역사와 함께하게 되었고 불치는 곧 스리랑카 왕실의 권위이자 불심을 상징해 왔던 것입니다. 매년 음력 7월에 보름날이 되면 캔디에선 스리랑카 최대의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에살라 페라헤라라고 불리는 이날이 되면 불치사 안에 있는 정각 안에 모셔두었던 불치를 꺼내 커다란 가마 안에 안치하여 부처님의 대자 대비로 선택받은 코끼리 등에 태우고 화려한 복장으로 일관한 행렬과 함께 14일 동안 캔디 시내를 행진합니다. 이때 행렬 중에는 불쇼를 하는 사람, 자신의 살을 바늘로 떠서 실을 메고 차력쇼를 하는 사람, 나팔과 북, 징 등을 연주하며 흥을 돋우는 사람 등이 화려하게 치장한 코끼리와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못 볼 이 광경을 만끽하기 위해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세계의 호사가들이 캔디시내 중심가의 5성급 호텔을 가득 메운다고 하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저는 아직까지 에살라 페라헤라 때의 캔디 시내는 구경해보지 못했답니다. 캔디의 불치사와 왕궁은 근대의 건축물이어서 그 양식이 고대나 중세의 왕궁에서 보던 것과 확연히 다른데요. 진입로는 둥근 아치형 터널로 되어 있고 건물 내부도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원이나 건물 입구 계단 아래에 놓인 문스톤도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되어 보다 섬세한 느낌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청과 벽화 역시 담불라나 시기리아 왕궁터에서 보았던 벽화와 큰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고대 사원 벽화들의 색채는 강렬하고 원시적인 데 비해 불치사의 벽화들은 확실히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이었답니다. 화사하고 고급스러웠죠. 3층의 불치암 앞은 항상 붐비지만 특히 오전 6시, 정오, 오후 6시에는 꽃과 음식을 준비해 푸자, 즉 경배에 참여하려는 수많은 불도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을 때도 있답니다. 그래도 그런 시간에 방문하여 불심으로 끓어오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다 보면 왠지 없던 불심도 생겨나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마법에 걸리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는 사두, 이 소리는 아멘 같은 느낌인데요. 그 소리에 절로 뭉클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왕궁 안에는 크고 작은 다른 불교 사원들과 스리랑카와 인도를 비롯하여 한국, 중국과 더불어 태국, 라오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17개 국가들의 불교 문화를 보기 좋게 전시해 놓은 불교 박물관도 있는데요. 규모가 매우 커서 발품도 꽤 팔아야 하고 다 둘러보려면 시간도 다소 필요하지만 기왕 불치사에 방문했다면 불교 박물관은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쉬운 곳이랍니다.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고 박물관에도 꼭 들러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려요.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이니 천천히 둘러보며 눈으로 마음으로 많이 기억하고 오세요. 그리고 스리랑카의 불교 사원에는 색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찰에서 혹시 산신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교에서 비롯된 산신각이 불교의 사찰과 공존하는 우리의 불교 사찰처럼 스리랑카의 불교는 힌두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스리랑카 불교 사원 안에는 예외 없이 데왈라야라고 부르는 힌두교 정각이 설치되어 있답니다. 애초에는 싱할라의 왕에게 시집온 타밀 출신의 왕비들을 위해 마련한 장소였다고 하고요. 불치사 안에 위치한 힌두교 정각은 특별히 나타라는 신을 모시고 있어
나타데왈라야라고 부르고요. 불치사 내부의 불치함 앞에서 하루 3번 푸자를 할 때 이곳에서도 캔디한 전통 복장을 한 악사들의 공연과 함께 힌두교식 푸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불치사 내부를 꼼꼼히 다 돌아보았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죠. 캔디는 그래도 도시잖아요. 특히 캔디는 담블라나 시기리아 같은 고대 도시의 문화 유적지들을 찾은 뒤 방문하게 되는 곳이라 캔디의 거리는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로 시끄럽고 매연으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뿌옇지만 캔디에 도착하자마자 왠지 원시 세계에서 다시 문명사회로 나온 것 같은 생각에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 게 사실인데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도시인인가 봅니다. 캔디 시내에는 예쁜 카페와 홍차 전문점도 수없이 많고요. 맛있는 음식점도 곳곳에 있답니다. 대충 검색만 해봐도 소개된 맛집이 꽤 나오는데요. 그중 아무 곳에나 들어가도 실패 확률은 제로라고 해도 될 만큼 다 맛있어요. 캔디의 맛집은 조만간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캔디는 볼거리, 먹거리로 눈과 입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지만 한편 숙소가 싸면서도 깨끗하기로도 유명해요. 취향에 따라 5성급 호텔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특히 시내 한복판에 있는 퀸즈 호텔도 괜찮아요. 영국 식민지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이 머물던 곳을 호텔로 개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캔디가 특별히 인기가 있는 것은 날씨 때문이기도 한데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캔디는 미드브로운 티라고도 하는 좋은 품질의 홍차가 재배될 만큼 다른 곳들에 비해 선선하고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캔디의 외곽에 위치한 명소들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페라데니아 식물원과 전망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소를 만나러 또 꼭 방문해 주세요. 원고 재미있게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